기자 수첩 넘어가 보죠. 뭘 가지고 오셨어요? 최근에 이제 국회의원들의 취업 청탁 문자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죠. 취업 청탁. 어제는 민주당 오재세 의원의 이제 휴대전화 문자가 언론사 카메라에 잡혔고요. 또 12일에도 한 여당 의원의 취업 청탁 문자가 잡혔고. 구체적으로 어떤 거였죠? 어제 오재세 의원은 뭐 구체적으로 취업 청탁하는 문자를 받아서 충북도 이기용 교육감에게 보내는 장면이 포착이 됐습니다. 여기 이제 오늘 아침 뭐 신문에도 보도가 됐고 어제 한 인터넷 언론사에 잡힌 거고요. 지난 12일에는 한 여당 의원인데 휴대전화에 부탁이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응시에 서류 진행과 필기시험에 합격했고 면접이 오는 18일이다.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은 30여 분 뒤에 알았다는 내용의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게 또 포착이 됐군요. 예, 그리고 또 며칠 전에 CBS의 취재기자의 카메라에도 인사청탁 내용이 담긴 한 야당 의원의 휴대전화 문자가 잡혔는데요. 이 사진은 뭐 보도를 하지는 않았었는데 일단 여기서 공개를 하는 겁니다. 공단에 취업 서류 접수를 했다. 5월 30일 채용 합격자 발표니 선착 부탁드린다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계속 연장이 어려우니까 다음에 할 수밖에 없겠다. 일단은 뭐 완곡하게 거절하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이건 아직 보도는 안 됐다고요? 예. 보도합니까? 그럼 곧? 뭐 사진이 보도될 겁니다. 이 Y뉴스 기사에서. 그런 내용도. 그리고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도 지난 4월 임시국회 때 4월 29일 본회의장에서 지역구 인사의 아들 취업 청탁으로 의심이 가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비서관으로부터 이제 받는 그런 장면이 포착이 돼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힘 있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사청탁, 취업청탁, 사업허가 청탁 등 각종 청탁을 받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청탁과 관련해서 부정청탁 방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법이 이제 통과가 되면은 이런 청탁들이 좀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건데.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사실 이게 국회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취업 청탁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의 얘기인데 정권 실세로 불리던 그 한 고위공직자의 핵심 참모가 한 얘기입니다. 국회의원들의 인사 청탁이나 이런 게 너무 많아서 미칠 지경이다. 이런 미칠 지경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리고 10년 넘게 국회의원 보좌관을 한 인사에게 물어보니까 지역 구민들의 취업 청탁을 비롯한 청탁이 너무 많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됐어요. 지역 주민의 부탁이니까 무시하기가 힘들다 이런 뉘앙스네요. 선거 구민들 부탁이니까 어쨌건 하는 신용은 해야 한다고 합니다. 최소한 성의를 보여야 한다. 최소한 성의를 보여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부정청탁 방지법. 이건 어떤 법입니까? 이건 뭐 지난해 8월에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입법 예고를 했었죠. 그때 많이 알려졌던 내용이니까 이 법안을 뭐 소개할 필요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법안이 만들어지면은 어떤 효과가 있겠냐. 이 부분이 사실 중요한 겁니다. 효과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뭐 법이 없어서 죄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뭐 우리가 부정청탁 방지법이 제정되면은 비록 청탁이 사라지지는 않겠지만은 엄청나게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왜 혹시 김현정 앵커는 국회의원들의 이름이 박힌 결혼식 기념 앨범 본 적 있습니까? 결혼 앨범에 국회의원 이름이 왜 박혀 있습니까? 명함도 아닌데. 그게 이제 뭐 세대 차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공직선거법에 기부행위 제한 조항이 있기 전에는요. 지역구 의원들이 무슨 개업 선물로 거울을 한다 아니면 시계를 한다 또는 결혼식 기념 앨범을 보낸다 이런 일이 허다했습니다. 결혼 앨범을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돈 주고 찍어줘요? 이제 결혼식 앨범만 주는 거죠. 앨범에 사진은 뭐 결혼식 하는 사람들이 넣겠지만 그런 일이 다 반사였습니다. 그게 그래요. 공직선거법에 기부 제한 조항이 들어가면서 이게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들이 지역구에서 일어나는 경조사를 챙기지 않을 수 없었죠. 그게 바로 표하고 연결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사라졌지 않습니까? 어쨌건 이런 부정청탁 방지법이 제정이 되면은 이런 부정한 청탁이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기대감은 있다는 거예요. 부정청탁 방지법을 발의한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공직선거법에 기부행위 제한 조항이 신설된 뒤에 국회의원들의 부담이 크게 줄었다. 그와 마찬가지로 부정청탁 방지법이 제정되면은 민원을 빙자한 부정청탁이 크게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청탁을 받는 사람은 힘 있는 정치인, 공직자, 사실 뭐 기자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부정청탁법이 방지법이 제정되면은 부정한 청탁을 거절하거나 기피할 명분이 생긴다는 겁니다. 특히 국회의원들 경우에 부정청탁하다가 그게 폭로되면은 처벌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겠네요. 그걸 빌미로 해서 야 이거 청탁하면 내가 처벌받는데 청탁할 수 있겠냐 이렇게 거절할 명분이 생긴다는 거죠. 국민권익위 한 관계자도 부정청탁 방지법이 제정되면은 공직 사회가 아주 맑아질 것이고 부정한 청탁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정부안이 당초 안에서 크게 후퇴했다 이런 보도도 있던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이 정부 김영란법은 사실은 어느 누구로부터도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받게 되면은 처벌한다. 예. 근데 그거를 이제 정부 입법을 하려면은 정부 각 부처 간 유관 기관 간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렇겠죠. 근데 이제 이게 이미 시기만 보더라도 작년 8월에 입법 예고가 됐는데 지금 10개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아직도 정부안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 뭐 이제 마무리 단계라고 하긴 하는데 그만큼 사실 이 법안은 법조계, 국세청, 정치권, 감사원 등 힘 있는 기관을 겨냥한 법안입니다. 그렇죠. 이 관련된 기관들이 반발이 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어느 누구로부터도 돈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조항으로 가다가 직무와 관련된 지금 확장된 직무와 관련된 좀 포괄적인 의미로 갔다가 언론에서 비판이 제기되니까 다시 어느 누구로부터도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조항 문구는 살리되 벌금이나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 처분으로 간다고 합니다. 과태료 정도로요? 예. 취업 청탁을 누구에게 금품과 함께 받아도 과태료만 내면 된다고요? 아니 이제 부정한 청탁은 아니고 우리가 이른바 스폰서나 뭐 뜻값 같은 걸 받았을 경우에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그동안 처벌을 못했지 않습니까? 이걸 처벌하도록 이제 김영란법은 그걸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정부안은 그 처벌이 아닌 과태료 처분하는 걸로 지금 안이 아마 마련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단 솜방망이 처벌 내지는 좀 징계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정부안이 발표되면은 좀 논란이 크게 일 것 같긴 합니다. 네. 부정청탁 방지법 이제 발표는 된다고 하는데 과연 취업청탁이 근절될까? 오늘 취업청탁이 큰 폭으로는 줄게 될 텐데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되겠네요. 권영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